그때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공자의 과거는 참을수록 아름답다. 내가 진짜 찐 실력을 갖춰가지고 내 셀즈맨인데 진짜 잘 파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내 밑에 사람들 키우는 게 더 어려워요. 성이 안 차잖아요. 답답하고 점점 엄격해지고 사람들은 떠나게 되는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지식포탈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타사업가 제조기 심길후입니다. 실제 제 친구들이나 그때 당시 선배분들을 보면은 뭐 직장 걱정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뭐 내가 졸업해봐야 큰 메리트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보면은 결국 우리가 잘 살려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번듯하게 직장 들어가셨던 우리 선배들을 봐도 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닌 것 같은데 모두가 그냥 그렇게 암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빠르게 한번 떨쳐내야겠다 나와서 노점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길어지면서 결국은 자퇴를 하게 돼버렸어요. 처음부터 뛰쳐나올 생각은 없었고 하다가 결국은 책임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원래 목표와 꿈은 처음부터 한국의 브라이트이셨어요. 옛날 어릴 때 그 노점하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성공학 이런 것들 좀 보고 막 리더십 책도 보고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나도 저러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돼주는, 영감을 주고 성공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문제는 내가 뭐 상황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제 나도 노점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나처럼 장사가 됐든 영업이 됐든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마련해야겠다. 이런 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실제 이걸로 사람들을 양육하는 시간을 거쳐서 내 한국의 브라이트래시가 되자, 이런 목표를 잡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분처럼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계획을 짜던 중에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수는 좋은 것 같았어. 뭐 잘 팔아요. 어쨌든 사람이 오면은 말을 잘하는구나. 그럼 내가 말을 잘하는데 제가 누구 가르치는 걸 또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말을 잘해서 잘 파는 거를 가르치는 거를 팔아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로 학원을 차리는 형태의 어떤 수강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2003년도에 제가 이 창업을 노점으로 할 때, 노점을 하고 영업을 하면서 그 목표를 잡고, 그럼 내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내가 해야 될 것이 뭘까? 결국 사람들을 좀 모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지금 네이버 카페 같은 싸이월드의 클럽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20대 사장 만들기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예비 창업자와 그리고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뭐 젊은 분들 있잖아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보도 좀 공유하자. 그리고 어쨌든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을 좀 가르치면서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겠다 라는 걸로 그런 그 단체를 좀 만들고, 요게 이제 한국영업인협회의 전신이 되었죠. 그리고 한국영업인협회가 영업하는 것에 관련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업을 잘하게 되면 이게 조직을 갖추게 되고 사업체로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저 또한 그런 길을 걷게 되었고, 저희 수강생들도 이런 조직이 커져나가는 단계를 거쳐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또 있구나. 내가 이미 걸어왔었던 길을 이분들이 잘 몰라서 또 거기서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뭐 사람 관리에 관련된 것들, 규모가 커졌었을 때 유의해야 될 점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 컨텐츠로 추가하다 보니까 현재 비즈니스 교육과 또 여러 가지 영업 교육과 마케팅 등을 포괄하는 형태의 현재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공자의 과거는 참을수록 아름답다. 하여튼 지금 힘들지만 이게 뭐 나중엔 다 내 커리어가 되고 얘기거리가 되겠지. 어차피 목표가 그거였잖아요. 어딘가에 위치해서 누굴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극복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애시당초 이 순서를 짰기 때문에, 그래 힘들어도 괜찮다. 그리고 뭔가 사건 사고가 터져도 그건 그거대로 나름의 어떤 의미가 다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버텨왔는데,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가 있어요. 열심히 노점을 해가지고 하루에 뭐 100, 200, 300을 팔아도 이게 지금 혼자서 파는 거는 지장이 있잖아요. 눈 오면 못 나가, 비 오면 못 나가, 또 이제 바람 세게 불어 더워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자꾸 쫓겨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나 혼자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을 늘려가지고 뭐 예전에 같이 영업을 하던 동생들 아니면 뭐 이제 구인 광고를 내가지고 뽑고 뭐 다양하게 뽑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데리고 있던 노점 판매사원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노점을 뛰던 팀이 14명이 있었는데 14명이 제 계산대로라면은 저한테 뭐 100원에 들어오는 걸 200원에 납품하고 얘들이 뭐 500원에 팔고 이러면서 마진이 생기는 구조로 회사가 운영되어야 되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됐죠. 근데 문제는 이 자리에 대한 통제권이 저한테 법적으로 정확한 나여야 될, 내 밑에서 일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조직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이 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있는 저한테 권한, 특정한 이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일을 잘 배워가지고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자기가 아무데나 가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서 그냥 뭐 허물어지는 어떤 이 모래성을 쌓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늘 느끼게 되면서 사업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내가 혼자 뛰면 그냥 이걸 자영업이라고 부르는 거고,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복제가 되면 사업이라고 부르는 건데, 유지가 되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근데 뭘 잘못했는지 그때는 몰랐죠. 어떻게 해야 이게 더 안정적으로 불어나는지. 근데 그때 제 친구가 훗날의 얘기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노무라 종합연구소 컨설팅 회사잖아요. 거기 다니던 어떤 막내 사원 같은 뭐 이런 직원이었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지금 어떤 뭐 마이바흐 한 대가 왔는데 이거 12억짜리라 그러면서 뭐 차 그렇게 비싸냐. 이게 화장품 회사 사장이 거래는 거예요. 화장품 뭐 그렇게 마진이 많이 남냐. 어떻게 하는 건데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끌고 다녀.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알고 보니까 더페이스샵 사장님이 자기네 회사에 왔다는 겁니다. 더페이스샵이 멀더 큰 금액에 매각이 됐다라고 들었고 거기서 띵 하고 얻어맞았죠. 저는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 정도로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이것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 자체를 팔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을 20대의 젊은 나이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잘못하기는. 근데 나는 14명 정도 만드는 거에서도 하다 무너졌는데, 저거는 뭐 매장이 뭐 수백 개, 천 개는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유지가 되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뭐가 있겠죠. 도대체 그 뭔가가 뭘까? 이게 없으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많이 모은들 흩어져 나가면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내가 뭔가 제대로 좀 시작부터가 좀 제대로 된 설계가 있어야겠다. 앞으로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키우든 간에 나와 함께 해야 될 이유를 만들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 교훈을 얻었던, 뭐 비참이라기보다는 좀 어려웠었지만 거기서 얻은 이런 교훈이 있었던 것들,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되게 이렇게 성장이 돼요. 영업이나 뭐 장사나 자영업이나 처음에 소상공인 다 똑같잖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뭐 물건을 만들어 파느냐, 뭐 떼와다가 파느냐, 뭐 온라인에서 파느냐, 가게에서 파느냐, 만나가지고 파느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거지, 결국은 그냥 내가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이런 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면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반복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되게 없어요. 문제는 그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 10년 후에도. 왜냐면은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다음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여기서 그럼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되겠지. 뭐가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뭔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뭘 해야 될지 알까요? 당연하게.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우린 미리 알아야 한다. 그 다음 단계라고 하는 게 사업이 있는 겁니다. 뭐 사업하면 되게 떠올리는 말이 시스템인데, 나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있으나 없으나 어쨌든 이건 이거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내가 관여되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체계가 혼자서만 일하는 거랑 좀 다르게끔 만들어져 있는 이런 조직을 갖고 있다. 이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이 왜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내가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체계, 구심점,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거를 유지하려면 손님들도 나에게 왜 와야 되는지도 연결이 되어야 될 거고요. 하루에 10명 만나서 10명과 거래를 해가지고 돈을 이만큼 번다라 치면 나를 대신해서 뭐 10명의 사람이 10명을 만나서 100명과의 거래를 일으켜낸다. 뭐 이런 형태의 이 흐름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잘 시스템적으로 떠받치고 있으면 나를 대신할 사람이 꼭 10명에 국한되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이게 100명, 1000명 늘어날 수 있는데 여기서 비용이 수반되잖아요. 가게를 뭐 10개까지 냈다 이겁니다. 그럼 100개를 내려고 그러면 갑자기 어디서 돈이 생겨서 내요, 이거를. 그때 적절하게 남의 돈을 어떻게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가. 뭐 10개까지 간 것도 좀 용한 거긴 하지만 되게 내가 직영점 내가지고 벌었던 돈을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모인단 말이에요. 그걸로 뭐 매장을 조금씩 늘린다 해도 이게 잘 안 늘어난단 말이에요, 속도가. 근데 이거를 애시당초 이 아이템에 투자할 사람들을 따로 모으거나, 혹은 뭐 가게를 낼 때 체인점 비로 모으거나, 아니면 뭔가 그 건물을 살 때 대출을 잘 끌어오거나, 뭐 주위에 335 빌려가지고 잘 투자해서 이걸 메꾸거나 등의 이런 레버리지를 잘 일으키면 이게 좀 더 갑자기, 좀 더 크게, 그리고 좀 더 빠르게 급격하게 커질 수 있는 이런 흐름을 갖게 되죠. 요약해보자면 자영업, 나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 사업,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함께 일한다. 그리고 기업, 나를 위해 돈이 일한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게끔 요 구분을 좀 알고 요거에 맞게 뭐를 미리 준비해야 될지, 내 나름의 사업 체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품목도 다르고 트렌드가 다를 거니까 이거에 맞게 준비를 해놓으면 점점 내가 편해지고 덜 일해도 더 효과적으로 많이 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나에게 갖출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영업에서 사업으로 넘어가는 걸로 먼저 볼게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내가 혼자 팔다가 팔 사람 늘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는 돼야 라고 하는 걸 자꾸 전제로 달아요. 그게 이제 되게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상정해 놓고 이 정도는 돼야, 그래 이 정도를 돼서 내가 좀 모아놔야 그래야 안정적으로 좀 늘리는 거 아니야? 그 시기는 안 오거든요. 왜 이런 거 같아요. 더하기 빼기를 한 1000문제 만문제 풀어서 하나도 안 틀릴 정도는 돼야 곱하기 넘어갈 거다. 근데 우리가 수능을 잘 보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더하기 빼기 좀 틀려도 빨리 곱하기 넘어가야 그 다음에 뭐 방정식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앞단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넘어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현재 하는 게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웃긴 거는 그렇게까지 되지도 않지만 된다 쳐도 내가 진짜 찐 실력을 갖춰가지고 내 셀즈맨인데 진짜 잘 파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내 밑에 사람들 키우는 게 더 어려워요. 성이 안 차잖아요. 답답하고 점점 엄격해지고 사람들은 떠나게 되는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좀 레벨업이 안 된다, 그런 맥락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사업의 체계를 바꾸는 걸로 보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Why, Who, How 요 세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 Why라고 하는 건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면은 결국 풍파가 있고 파도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사람 일이 늘 좋으면 좋겠지만 안 될 때 버티고 그걸 되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고, 안 되면 그냥 되는 거 찾지라고 그냥 금세 다른 걸 찾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그럼 한 길을 꾸준히 파지 못하고 얇게 그냥 뭐 깔짝깔짝 되는 이런 느낌? 이런 사람한테 어떤 그 사람들이 모여야 될, 야 정말 찐이야, 혹은 막 역사와 전통이 있어, 뭐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뭔가 제대로 자수성가해서 일가를 이루려고 하면 제대로 한 분야에서 시련을 겪고 이겨내고 쌓인 게 있어야 될 텐데 그거를 쌓기가 어렵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왜 해야 돼요? 그 말을 들으면 저도 그렇거든요. 맞죠? 그렇게까지 왜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되게 사업 시작하는 게 돈 때문에, 이제 폼나니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왠지 뭐 직장은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가오가 있지. 이러다 보면은 그 이유 때문에 한 나의 아이템을 꾸준히 파고들지 못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그 안에서 그 정도의 수준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하겠죠. 그래서 내가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 사업으로서 내가 어떤 이 꿈을 품었다면은 그 꿈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고 더 개발시켜 나가야 될 정확한 이유가 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 Why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내가 정확하게 나의 사업의 철학을 세웠다 이겁니다. 후, 뭐 되게 우리들이 뭐 여기 있는 이런 커피만 해도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좋아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취향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딱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경우를 우린 좀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특색이 없는 아이템들이 많이 주위에 보이게 되는 거고, 이 사업을 꾸준하게 밀어붙일 때 누구에게 정말 더 최적화시켜서 나의 능력을 집중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 후, 내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이유를 갖췄다면 누구에게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하우가 있겠죠. 요즘 같은 시대에 여기 물건이 있습니다, 사가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 물건 사가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물건을 사기 전에 이 앞단에서 나와 비슷한 물건을 팔지만 손님들이 이쪽으로 가게끔 특정 호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옛날과는 다르게 시대가 경쟁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 트렌드에 맞게끔 나의 방식을 좀 더 갈고 닦아서 남들과 부딪혔을 때 더 유리할 수 있는 이런 고지를 점할 수 있게끔 하우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거. 옛날에 되는데 왜 지금 안 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계속해서 현재 시점에 맞게끔 내 시장 상황에서 경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조금 더 앞서서 한 발씩 나아가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Why, Who, How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꾸준히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